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레이스 하우퍼는 자신의 작업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7세의 그녀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테슬러 조립 라인에 참여하여 모든 전기 자동차가 회사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하루는 길고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서서 부품을 들어올리고 빡빡한 마감 기한에 맞춰 정밀하게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기분 좋게 유지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교대를 미소로 시작했고 종종 빠른 농담이나 도움의 손길로 분위기를 밝게 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발견하는 그녀의 집중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단순히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에 하나의 전기 자동차를 통해 자신이 믿었던 미래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테슬러의 문화에 잘 어울립니다. 회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규율과 높은 성과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혁신과 야망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테슬러가 기꺼이 노력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도 항상 깨어있고 격려하며 웃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농담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의 외면적인 환호는 그녀가 굳게 지켜온 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숙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됐어요. 불과 2달 전 그레이스는 룸메이트와 함께 소박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룸메이트가 갑자기 이사하기로 결정했고 그레이스는 집세를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추가 교대 근무를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모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족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날 때 그녀는 갱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정적 문제로 인한 좌절되신 그레이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토요타 코롤라의 뒷좌석에 소지품을 싣고 체육관 회원권에 등록하며 월급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차에서 생활하는 것은 균형을 잡는 행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레이스는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왈마우트 주차장의 조용한 구석에 주차했습니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깔끔하게 포장된 작업복을 챙겨 근처 체육관으로 가서 샤워하고 몸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머리 스타일을 제대로 정하고 메이크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 있는 누구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직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모든 면에서 젊은 전문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주말 계획이나 집 수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레이스는 신중하게 구성된 반쯤의 진실로 대화에 기여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생활 상황에 대해 물으면 그녀는 여러 곳을 오가며 직장에 가까운 새로운 곳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체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회사의 사명을 믿었고 그 믿음은 그녀에게 현재 상황을 넘어서는 목적 의식을 부여했습니다. 그녀의 저녁은 조용한 일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 그레이스는 저녁 식사를 하곤 했는데 대개 샌드위치나 샐러드 같은 간단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도서관으로 운전하여 책을 검색하거나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해 저렴한 주택 옵션을 조사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그녀는 월마트 주차장으로 돌아가 차 뒷좌석에 앉아 하룻밤을 묵곤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나 공기의 차가움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스는 그런 생각이 그녀를 압도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결심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테슬러의 누구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레이스는 테슬러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잠들 위험을 결코 감수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황금률이자 그녀가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는 피로가 승리했습니다. 전날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막바지 교대 근무 연장으로 인해 그녀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토이오터 커랄러를 주차했을 때 평소 월마트 주차장으로 운전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누워서 등을 쭉 뻗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 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벌떡 일어나 주차장을 살펴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물건을 챙겨 체육관으로 달려가 샤워를 했고 실수의 흔적을 모두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그렇게 일찍 사무실에 있을 예정이 아니었지만 회의 전에 들러 일정을 검토하고 마지막 순간에 조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이상한 시간에 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시계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그는 자신이 모르는 자동차 한 대가 어색하게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뒷좌석에 한 젊은 여성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늦게까지 남아서 아침 교대 전에 낮잠을 자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 장면에 대해 어떤 것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낯익어 보였지만 즉시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엘론은 어깨를 으쓱하며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집중하기 위해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아침은 평소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직장에 도착했을 때 세련된 외모와 밝은 태도는 초기 사고로 남아있던 당혹감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누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고 그레이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며 따뜻함과 효율성으로 전화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레이스는 필수품을 사기 위해 월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항상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지만 이날 밤에는 잔돈 몇 달러로 작은 간식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계산대에 줄을 서며 동전을 더듬고 있을 때 잔돈 한 움큼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그레이스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집으며 조심스럽게 한 푼도 모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스, 머리가 핑핑 돌고 배가 아파요. 몇 피트 떨어진 곳에는 여러 물건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있었습니다. 머스크 씨,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느슨한 잔돈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테슬라 유니폼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여기서 볼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부끄러움으로 뺨이 붉어지며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일어서기도 전에 엘론은 앞으로 나아와 그녀 옆에 웅크렸습니다.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흩어진 동전 몇 개를 주워 작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레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였지만 그는 손을 흔들어 그녀의 항의를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때때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일어서기 전에 그녀와 잠시 눈을 마주치고 그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기울여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립라인에서 일하시죠? 네, 선생님. 그녀는 집에 가는 길에 몇 가지 물건만 챙기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엘론은 그레이스가 겉보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느슨한 잔돈을 움켜쥐고
서둘러 계산대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태도에 뭔가가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평소에 세련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옷은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직장에서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직장에서 보던 밝고 미소 짓는 우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돈을 지불하고 떠나려 몸을 돌린 후 일로는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출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손에 있는 동전으로 향했다가 다시 그의 얼굴로 이동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픽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나요? 그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비난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오늘 밤 당신이 평소와 다르게 보입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를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녀가 항상 처리하는 통화에 불을 붙이던 평소의 불꽃이 희미해 보였습니다. 그레이스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바지에 손을 대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긴 하루였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엘로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도 확신을 가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레이스는 문을 바라보며 짧게 중얼거리며 작별 인사를 하고 거의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동전을 쥐고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후 곧 따라 나갔습니다. 일론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즉시 주차장의 먼 구석에 주차된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아침 테슬라 주차장에서 본 바로 그 차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 옆에 또 그레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도로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레이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며 빠르게 일어나 눈을 닦았습니다. 아, 머스크 씨, 저는 몰랐어요. 목소리가 느려졌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달릴지 남을지 결정을 내리려는 듯 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론이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판단을 내리기 위해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비밀의 무게는 더 이상 숨기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노숙자입니다. 결국 그녀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몇 달째 차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차리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일로는 조용히 그녀가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저축하고 있어요. 그녀는 방어하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보증금만큼만 벌면 됩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그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이입니다. 그 말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방금 드러난 취약성을 숨기려는 듯 팔로 자신을 감쌌습니다. 엘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레이스가 목소리를 떨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요점이에요. 가족이 없습니다. 룸메이트가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생생하고 여과되지 않았으며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로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그를 보았을 때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감히 판단하려는 반항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대신 엘로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강해요, 그레이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만큼 이것은 우리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작은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레이스는 숨이 막혔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떨리는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습니다. 알았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앨런은 그녀에게 작은 손을 흔들며 떠나려 몸을 돌렸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레이스. 당신은 생각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테슬러 직원이 노숙자임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앨런은 그것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자고 있기에는 너무 재능이 있고 너무 젊으며 잠재력이 넘쳤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다음날 그녀는 인생의 최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 근무 중에 그레이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앨런의 사무실에서 그녀에게 2층으로 올라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당황하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꿨을까요? 아무도 노숙자 직원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곧 해고될 예정이었나요? 꿀꺽꿀꺽 삼키며 그녀는 블라우스를 매끄럽게 정리하고 정신을 차리며 중역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앨런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앨런은 전날 밤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차분하고 따뜻한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레이스, 와줘서 고마워요.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의자 끝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룬 성과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야심차고 유능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 갇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레이스는 이 일이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가 말을 계속하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상 위에 봉투를 밀어넣으며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아파트를 덮기에는 충분합니다. 집에 전화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턱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생각에 그레이스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워요라는 말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앨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건 고마워요. 충분해요. 그녀는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정신이 멍하니 된 채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퇴근 후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몇 달 동안 짊어졌던 부담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순간 처음으로 그레이스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왜 사람들은 종종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걸까요?